자, 앞에 화면 볼게요. 이거 되게 간단하죠?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반복문을 좀 적어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 짝수들을 다 출력을 해야 되니까. 하나하나 2, 4, 6, 8 이런 식으로 다 출력을 따로 할 거 아니니까. 초기값 설정이 필요해요. 자, 일단 1부터 100 사이의 숫자 중에서 짝수만 출력해라. 문제를 파고 들어오기 전에 기초적인 구조부터 한번 쌓아볼까요? 우리가 제공받은 단서들을 사용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러면 i가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100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만들어 준 거죠. 여기서 i를 출력을 해주면 i는 1부터 100까지 다 나와요. 그럼 이 상황일 때 짝수만 출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을 쓰면 좋을까요? 자, 스텝을 2씩 증가를 시킨다 라고 하면 지금 어떤 값을 출력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홀수들을 출력하는 행위가 돼요. 왜냐면 1로 시작했고 1부터 2씩 커질 거니까 1, 3, 5, 7, 9 이런 식으로 쭉쭉쭉 커지겠죠. 그래서 99까지 출력이 되는데 우리가 원한 건 짝수였으니까 그럼 1부터 시작하면 안 되겠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2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초기값과 스텝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짝수를 출력하는 문제를 풀어본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어도 잘한 거고, 만약에 짝수라고 하는 조건을 주기 위해 고민을 하셨던 분도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는 이 구조를 그냥 사용을 할 거고, 여기다가 조건을 부여합니다. i를 2로 나눌 거예요. 근데 나눴을 때 짝수가 되려면 나머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짝수는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없겠죠. 근데 자바에는 나머지 연산자가 따로 있죠. i를 2로 나눈 나머지의 값이 0이면 이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럼 그때는 짝수가 맞으니까 얘를 출력해. 자, 코드를 이렇게 쓴다라고 하면 1부터 100까지 1씩 증가하는 반복문을 그냥 썼음에도 불구하고 짝수만 출력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걸 똑같이 응용해서 홀수를 출력한다라고 하면 얘가 1이면 홀수란 얘기는 2로 나눴을 때 무조건 나머지가 1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러면 홀수가 출력이 될 것이고, 자, 우리가 뭔가 문제를 풀 때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열린 생각을 가지고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너무 한 방식만 딱 고집하다 보면 중요한 순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바꿔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그 붙잡혀 있는 생각 안에서만 고민을 하게 될 거라, 그러면 좋은 로직이 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열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코드상 효율은 사실 아까 전에 스텝이랑 초기값을 컨트롤했던 부분이 가장 효율은 좋아요. 이런 불필요한 연산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방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얘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본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수업 페이지에 문제 올려드렸습니다. 3가지 문제가 올라갔을 건데 이 3가지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첫 번째 문제부터 해볼 건데,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보다는 살짝의 활용과 응용이 들어가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 녀석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얘도 좀 기초부터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한번 해볼 건데, 1부터 5까지의 합을 출력을 해야 돼요. 1부터 5까지 다 더하면 몇이에요? 15죠. 이건 그냥 어느 정도는 암산으로도 가능한 수준이에요. 이 정도는.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암산으로는 못하겠지만 1번 문제는 암산이 가능한 부분이었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15라는 결과를 출력을 해내야 됩니다. 근데 당연히 문제가 암산해서 이렇게 출력해라는 문제는 아니었을 거고, 이거를 컴퓨터가 연산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는 목적이 있는 건데, 자,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 물음표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이 물음표를 구할 때 우리가 어떤 문법을 사용해서 구해야 되겠어요? 지금 이 더하는 행위를 5번을 해야 돼요. 5번을 더해야 됩니다. 5번의 코드를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다 적어줄 필요가 없으려면 반복문을 통해서 이 숫자들의 합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자, 형태를 조금씩 변형을 해볼 거예요. 이렇게 써있던 녀석을 이제 자바에 맞게끔 변수에 담는 과정으로 가져와 볼 겁니다. 이러고 나서 a라는 변수를 출력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일일이 하나씩 다 적어준 거고, 만약에 문제가 1부터 5까지가 아니라 500까지였다면 이거 불가능한 거니까. 그죠? 물론 하려면 하겠죠. 근데 그렇게 일하는 개발자라고 할 수가 없을 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발전을 시켜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다 적어놨던 이 상황은 사실상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A한테 일단 0을 넣어 놓고요. 이거 뭐 한 거예요? 이 한 줄? 변수 선언 및 초기화를 통해서 A라는 변수한테 0이라는 값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줄에 있는 코드가 A를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제할당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에 값으로서 활용된 A 치환하겠죠? 0 플러스 1이면 결과는 1이네요. 그 1이라는 값으로 이 A한테 제할당. 그럼 이 코드가 실행된 시점에서 A는 1이겠죠? 자, 이러면 뭐 한 거예요? 1이라고 하는 A가 가지고 있던 값을 잃지 않으면서 거기다 더하기 2까지 추가한 개념이겠죠. 그럼 여기까지 코드가 실행된 뒤에 A는 현재 3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이 한 줄의 수식을 좀 나눠보고 있는 겁니다. 과정을. 그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네요. 이러면 순차적으로 A라는 녀석이 처음엔 0이었다가 이 0이라는 값을 잃지 않으면서 1이 더해질 거고요. 그 1을 잃지 않으면서 2가 또 더해질 거고요. 3이 더해질 거고 4가 더해질 거고 5가 더해져서 결과적으로 15가 나오겠죠. 자, 반복되는 구문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으로 변화를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 코드, 이만큼을 봤을 때 뭔가 규칙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이만큼은 공통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압축시킬 수가 있는데 자, 압축을 시켜놓고 볼게요. 여기까지 다 똑같죠? 뭐만 달라요? 더해지는 수만 달라요. 네, 그 더해지는 수 관계를 봤을 때 규칙이 있죠? 어떤 규칙이 있어요? 더해지는 수가 1씩 커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처음에 반복문을 배우려고 이제 그 구조를 쌓아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걸 했었어요. 구구단을 찍을 때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1이라고 하는 숫자 하나만 쓰면서 그 부분을 다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 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i를 사용하고요. 그럼 여기서의 i는 1이죠. 밑에서 만약에 i를 사용하려면 이거 아니에요? 그쵸? 밑에서 또 사용하려면 이거죠. 결국엔 동일한 결과 나올 거잖아요. 15.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택했었어요? 우리가 결국 하고자 했던 거는 i의 값이 이 밑에 있는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1이 증가되면 되는 거였다 라는 규칙을 찾았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준다면, 이렇게 넣어준다면 결과는 동일하죠. 그럼 밑에 있는 이 두 개도
이렇게 넣어준다면 처음엔 1 더하고 1 증가해서 2 더해질 거고 1 또 증가해서 3 더해질 거고 증가해서 4 더해질 거고 증가해서 5가 더해질 거니까 결과는 동일하게 15가 나오겠죠? 자, 그럼 우리는 반복되는 그 구문을 찾았네요. 지금 이만큼의 코드가 완벽하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녀석 하나만 남겨놓으면 되고 이거를 5번을 반복시키면 되겠네요. 그 반복을 시키는 과정에서 i의 값이 변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 i의 풀풀이라고 하는 녀석이 스텝처럼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됐으니까 그냥 이렇게 간다면 i의 값은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가 a라는 변수한테 순차적으로 더해져 갈 거고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져 갈 거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a의 값을 출력해 버리면 a는 합을 가지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출력문을 반복문의 안쪽에다가 넣었다 이러면 더해지는 과정에 있는 결과들이 다 출력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라 그냥 출력의 다 더한 결과였으니까 얘를 굳이 출력문 자체를 반복문에 넣을 필요는 없다.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변수의 이름은 우리의 목적을 좀 나타내주면 좋다라고 했으니까 변수 이름도 su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줘 볼게요. sum, 합계란 뜻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건 합계였으니까. 제가 종료 조건을 5라고 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더해야 되는 마지노선이 5까지였으니까. 만약에 문제가 1부터 10까지의 합을 구해라 라고 했다면 저는 여기를 10으로 했겠죠. 그럼 1부터 10까지의 총합을 구해줄 거니까. 자, 이렇게 생각의 발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 방식 그대로 해서 2번 문제 풀면 돼요. 문제만 바꾸고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어쨌든 합을 구할 거니까 sum 그냥 두겠습니다. 제가 sum한테 0이라는 값을 넣어놓은 이유는 뭐예요? 애초에 얘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나요? 안 되겠죠? 방해를 받겠죠? 왜냐면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덧붙여 나갈 거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0이라는 값을 넣어 놓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00부터 25까지의 합이니까 전 누굴 건드려야 돼요? 이 코드에서 딱 두 개만 건드리면 돼요. 초기 값이랑 종료 조건. 스텝은 왜 안 건드려도 돼요? 어차피 양의 방향으로 갈 거니까. 초기 값을 마이너스 100, 종료 조건을 25, 마이너스에서 25까지 양의 방향으로 1씩 증가하면서 총합을 구한다 라고 하면 이런 값이 나온대요. 이 결과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는 몰라요. 저도 이걸 실제로 계산해 볼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근데 의심하지 않아요. 로직이 맞으니까. 자, 이렇게 간단하게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3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3번 문제 상당히 간단합니다. 얘도. 자, 이렇게 놓고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작업을 10번 해달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인데 이 덩어리를 10개를 찍어라 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출력의 개수는 몇 줄이 나와야 돼요? 3줄의 출력 결과가 총 10번 반복되면 30줄이 나오는 겁니다. 출력이 30줄이 나오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출력 예시는 빼고 자, 일단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출력문을 한번 써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하던 거니까 어렵지 않죠? 이러면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거 아닌가요? 그쵸? i가 1부터 3까지 1씩 증가하면서 총 3번 반복할 거니까. 자, 근데 이걸 몇 번 해야 된다고요? 이걸 10번 해야 돼요. 자,
또 10번 반복할 수 있는 반복문을 만들 겁니다. 지금 위에 있는 이 반복문 j가 1부터 10까지 일씩 증가하면서 총 10번 반복하는 반복문이죠. 그럼 이 10번 반복해야 되는 반복문 안쪽에서 얘가 이루어진다면 이 녀석은 1, 2, 3을 출력하는 반복문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총 10번 반복되는 반복문 안에 갇혔대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문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결과예요. 이러면 1, 2, 3을 10번 찍을 거니까 이건 당연한 얘기죠. 10번 반복하는 반복문 안에서 출력문 3줄 이거 10개 반복해. 근데 사실상 이 출력문 3줄을 우리가 방금 전에 썼던 이 while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이중 반복문을 사용한 겁니다.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을 한 번 더 쓴 거예요. 어렵나요?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좀 기초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실제로 눈으로도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자, J라는 녀석이 처음에 1이래요. 이 코드를 눈으로 그냥 쭉 훑어보는 거예요. J가 1, 참이죠. 참이면 해당 중괄호 안쪽에 있는 이만큼의 코드를 실행한다 였어요. 자, 코드를 실행하러 와봤더니 i라는 변수가 또 1이래요. 그죠? 그 i를 가지고 반복문을 또 만났네요. 여기에 치환해야죠. 참이죠. 그럼 이만큼을 또 하겠네요. 자, 출력을 합니다. 1 출력을 했어요. 증가됐죠. 어디로 가야 돼요? 아직 이 반복문이 안 끝났어요. 안쪽에 있는 while문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반복문 들어왔을 때 이 중괄호는 여기가 끝이니까 이렇게 올라가야죠.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고 참이니까 또 출력하고 증가돼서 올라가면 3이 될 거고 참이니까 출력하고 증가돼서 올라가면 4가 됐죠? 그럼 얘는 거짓을 만났으니까 탈출을 하겠네요. 이 반복문 안에서 i가 4가 된 시점에 거짓을 만나고 탈출을 합니다. 어디로? 여기로. 이 중괄호를 빠져나와야죠. 해당 반복문을 나가는 거니까. 그럼 빠져나왔을 때 j 뿔뿔 만났네요. 그럼 이 녀석을 수행을 해요. 그럼 j의 값이 1 증가됐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죠. 반복문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럼 바깥에 있는 while문이 한 번 반복이 될 때 이 안쪽에 있는 while문은 몇 번씩 반복이 되는 거예요? 3번씩 반복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제가 얘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바깥에 있는 반복문이 얘가 한 번 반복될 때마다 이 녀석은 몇 번씩 반복돼요? 5번씩 반복이 되겠죠? 1, 2, 3, 4, 5를 10번 찍을 거예요. 50줄의 결과를 뱉을 겁니다. 이중 반복문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이중 반복문을 겹겹이로 사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 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특히나 while문일 때는 이걸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제가 int i는 1이라는 이 코드를 여기다가 옮겨 볼게요. 이거 결과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눈으로 쫓아보세요. 자, 이 녀석은 실행하면 1, 2, 3까지밖에 안 나와요. 왜 1, 2, 3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 같이 한번 쫓아보겠습니다. 자, J는 1, I는 1, 둘 다 1이에요. 여기 1이니까 참이라 이만큼 실행하겠죠. 이만큼 실행하러 들어왔습니다. 반복문을 만났네요. I가 1이죠. 참이죠. 실행하겠죠. 1 출력해요. 증가됐으니까 2가 돼서 올라가고 2 출력하겠죠. 그 다음 증가돼서 올라가고 3 출력하겠죠. 증가돼서 올라가면 4니까 거짓을 만나서 나오겠네요. 나왔을 때 J 증가시키고 올라가겠죠. J는 2가 됐어요. 얘 참이죠. 다시 또 이만큼을 해야 돼요. 지금 1, 2, 3 출력한 상태에서 J가 2가 된 상황. 자, 이만큼 하려고 와서 봤더니 I 값 지금 몇이에요? 4예요, 4. 왜냐면 여기서 4가 돼서 거짓을 만나 탈출한 뒤에 J의 값만 변했지 I의 값은 다시 변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이 시점에서 I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럼 바로 거짓을 만났네요? 그럼 빠져나와야죠. J 증가 3으로 올라갑니다. 참인데 얘가 또 거짓이라 빠져나오고요. 올라가서 4가 됐는데 거짓이니까 I에 나오겠네요.
이 개념이에요. while문을 2중으로 3중으로 사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초기값의 위치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딱 이 구조를 기억하시면 돼요. while을 쓰려고 할 때 초기값, while, step 이렇게 한 세트다. 기본적인 반복문을 사용하려고 할 때 while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까지 많이 헷갈릴 일이 딱히 없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또 있는데 지금은 초기값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스텝이라는 애를 이렇게 했대요. 혹은 이렇게 했대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던 결과랑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 j가 증가되는 시점이 달라지는 거니까. i가 밖으로 나온 것도 마찬가지. 일단 이거 한번 봐볼까요? 간단하게. 3이니까 할 거고 들어왔습니다. 3이니까 할 거고 증가되고 증가됐어요. 올라가겠죠. i 3이니까 또 할 거고요. 1, 2, 3 다 출력을 할 겁니다. 그 시점에 i가 4가 되는 시점 만났을 때 거짓 만나니까 탈출을 해요. 그쵸? 자, 올라가야 돼요. 여기로. 반복문 아직 안 끝났죠? 얘가 거짓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 중괄호는 아직 묶여 있어요. 올라갔을 때 여기 j 몇이에요? 4죠. 그럼 나오는 거예요. 왜? j가 여기서 i랑 같이 커졌으니까. 그래서 얘도 1, 2, 3밖에 안 나옵니다. 반복을 못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반대로 이것도 한번 볼까요? i가 밖으로 빠진 경우 스텝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는 무한 루프에 빠지는 겁니다. 왜냐면 이 반복문을 탈출하기 위한 스텝이 없잖아요. 이 안에. 출력하고 올라가고 안 바뀌었으니까 계속 영원히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우리가 초기값과 종료 조건과 스텝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반복문의 이 결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구조를 잘 생각하고 써야 된다. 특히나 겹겹이 쓸 때는 더더욱 생각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만약에 여러 겹의 반복문을 쓰고 싶은데 이 과정이 너무 헷갈려 난 못하겠어 라고 느껴지시면 얘를 for로 접근해 보세요. 이거 for문으로 그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바깥에 있는 것부터 for로 바꿔주고 초기값 떼서 붙이고 종료 조건 아니 스텝 떼서 붙이고 여기에 세미콜론 찍으면서 얘 빼고 이러면 바깥에 있는 while은 for로 끝났죠. 안쪽에 있는 while도 for로 바꾸고 초기값 잘라서 넣어주고 스텝 잘라서 넣어주고 세미콜론만 옮겨주고 끝났잖아요. 이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 3번 반복하는 반복문을 총 3번 반복하고 있으니까 9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론 당연히 이런 것도 가능해요. 뭐 바깥에 있는 애를 다시 while로 바꿔주고 초기값을 빼내고 스텝을 넣어주고 세미콜론 옮겨주고. 자, while과 for를 혼용하는 거 당연히 가능한 거고 for 안에 while 쓰는 거 당연히 가능한 거고 while, for 3중 4중 얼마든지 다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일부러 그걸 보여드렸던 거예요. 짝수만 출력하는 과정에서 반복문의 안쪽에 제가 조건문을 사용을 했었죠. 그걸 일부러 보여드렸던 이유가 문법들끼리 이렇게 혼용하는 과정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능한 거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던 거였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이제 오늘까지 반복문에 대한 내용을 쭉 배워봤는데요. 타이밍상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복습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서 좀 촉박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내일 객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객체 시작하고 나면 그 전에 배웠던 출력 조건 반복 이런 녀석들한테 붙잡혀 있을 시간이 없다라고 했어요. 객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많고 그 안에서 이런 반복이나 조건 끊임없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 전까지 좀 많이 반복 숙달을 하셔야 되고요. 익숙해지셔야 되고요. 가장 좋은 건 머리를 거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이 문법을 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루 만에 그게 되긴 쉽지 않죠. 꾸준히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객체 쪽 들어가고 나면 얘네 활용도 활용이지만
아예 새로운 개념들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이 꽤나 많으니까 이 녀석들을 복습할 시간은 진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배웠던 이 내용들 잘 복습해 주시고 내일 수업부터 이제 객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내일 수업 오시기 전에 이거 한 번만 검색해 보고 오실래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이거 이해 안 돼도 돼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걸 검색해서 글을 읽어본다고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글이든 좋으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뭔가에 대해서 그냥 써있는 걸 눈으로 읽어만 보세요. 그리고 내일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어요.